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대안이 뭐냐고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 중에는 예레미야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어로는 제레마이아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견주지 못할 수준으로 의지가 강하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살아생전 핍박과 미움을 받았는데 당시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죄를 짓더라도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식이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빌로니아에 점령되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예언을 40년 동안 했는데 결국 바빌로니아에 의해 유대 왕국이 멸망하자 일부 유대인들이 이분을 끌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고 거기에서조차 이집트까지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요즘 방송하면서 단위 시간당 수고를 저희 1000배 정도 하시고 핍박만 받다가 돌 맞아 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존경스러워집니다. 저는 유튜브 광고비라도 건지잖아요. 욕은 좀 먹습니다만 핍박까지는 안 당하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라면 저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거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절대 그분 행적이 10%도 따를 엄두가 안 납니다. 저 같으면 그냥 망해. 그냥 망해라. 저도 솔직히 이 유튜브 방송하면서 느끼는 심정이 뭐냐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욕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가망이 없구나. 포기하자.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예요. 일부러 욕먹으려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만 내가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의외로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힘들더라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불편한 진실, 최소한 제가 진실이라 상당한 확신을 갖는 정보, 이걸 이야기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걸 느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같은 꾀에 계속 넘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 꾀에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꾀에 2번 안 넘어간 것 뿐이에요. 저도 처음부터 안 넘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진실들을 이해하고 머리 회전이 어느 정도 되면 이 궁지에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게 될 겁니다. 상황 파악이 되면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가 평생 헛소리만 했지만 한마디 옳은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이 좋으면 답이 반은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을 했어요. 윌리엄 리 버전은 좀 다릅니다. 상황 파악이 되면 답이 반은 나온 것이고 상황 파악이 잘못되거나 안 되면 답은 절대 안 나온다. 자, 희망, 절망 이런 감정 이런 때는 사치예요. 중요한 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간다. 이거 하나에 집중하지 않으면 보름 내지 20일이면 걸어서 갈 거리에서 40년 헤맨 출애굽 유대인들 신세되기 쉽습니다. 출애굽기 나오죠. 유대인들이 시나이 반도 쪽,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영토 쪽을 갖다 계속 방황했다고 하는데 길어야 한 달 걷는 거리라고 합니다. 길어야 한 달. 엄청 길게 잡아야 한 달 걷는 거리. 아주 천천히 가면 40일 정도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서 40년간 헤맨 거예요. 그 신세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끊임없이 쉬운 길만 찾는데 결국은 그 길이 더 험난하고 더 오래 헤매는 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온 건 짧게는 몇십 년이고 길게는 몇백 년이에요. 이걸 쉽고 편한 길로 해결하고 싶다는 발상들이 결국 일들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할 점은 홍석현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걸 절대적으로 막으려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글로벌리스트의 일원으로서도 그렇고 골수 친중파로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북한 측과 내통한 부분이 까발려져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뜨드미지근한 태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세력 배후에 있는 홍석현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홍석현이 직접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이광재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황교안이 옆으로 빠질까봐 중앙일보 동원해서 계속해서 콕콕콕콕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형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어느 이상 행동에 나서려 하면 브레이크가 걸리곤 하는 거예요. 홍석현은 일단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에서 더민당, 정의당, 그리고 손학규 등과 이해관계가 상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정치적 상황을 생각 않고 황교안에게 힘을 몰아주자고 하다가는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 좋은 일 하기 쉽습니다. 황교안에게 가장 급한 일은 이런 홍석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미국 측이 반글로벌리스트 인맥들, 즉 친트럼프 인맥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오히려 단순해요.
친중파 인맥을 정은이가 알아서 다 말살시켜줬습니다. 장성택 죽일 때 같이 청소해버렸어요. 그래서 김정은만 날려버리면 쉽게 친미국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지리적으로 보면 남한 지역보다 북한 지역에 친미국가가 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뭐 둘 다이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북한 쪽이에요. 그리고 문재인이 적화 통일시키는 건 이미 안 되는 일로 끝난 거예요. 그거 무리하게 시도하면 김정은은 바로 통구이 되든지 콘크리트에 깔리게 됩니다. 문재인도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통일부 장관 시뻘건 김현철을 앉혀도 아무것도 못해요. 지 딸 둘이 다 미국에 있는데 김현철이 판단 잘못하면 그 딸 둘의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 문재인은 김정은이 없어지더라도 자기는 중국에 기대서 빌붙어서 살아남아야겠다고 발광을 하고 있고, 김정은은 이에 분노에 미사일 몇 방을 갈긴 겁니다. 발광을 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자기 쫄자가 자기가 없어지더라도 라는 가정을 하는 거, 염두를 두는 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쫄자 군기 잡은 거예요. 전에 언급한 것 같이 나 죽으면 너도 같이 죽으니 너만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이거죠. 쫄자의 본분은 지가 죽더라도 죽은 살리는 거다. 이거 명심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이나 황교안이나 그게 그겁니다. 중국의 꼭두각시 인형 혹은 중국의 하수인의 꼭두각시 인형입니다. 이래서 미국을 방문하면 만날 수 있는 공화당 쪽 유력 인사를 아무리 물색해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조원진이 미국 방문할 때 미국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들 만날 것 같이 갔는데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만났다는 이야기나 사진이 없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갔던 마르코 루비오 만난다고 보도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연방 상원의원 정도 되면 만나자는 외국 정치인에 대해 CIA 등이 브리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조원진, 고든창 만난다고 하더니 고든창 만난 것도 안 나오는 거 보니 그것도 불발이 된 듯합니다. 지금 황교안이 진정한 보수우파의 정치적 구심점이 되려면 그가 뭘 하려면 그 딴지 거는 이 브레이크 거는 자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거는 자라고 하면 홍석현 혹은 그의 정치 공작 담당인 이광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뭐 이런 거 다 고려 안 하고 그냥 황교안에게 지지를 몰아주면 결과적으로 문재인 도와주는 거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왜냐? 홍석현하고 문재인은 일단 북한을 살려야겠다. 무조건 북한을 살려야겠다. 그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또 황교안이 문재인을 강하게 쳐야 하는 혹은 칠 수 있는 상황에서 치는 행위가 북한 붕괴로 연결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자가 황교안에게 브레이크 걸면 그냥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에요. 가속 페달을 아무리 세게 밟아도 차의 기어가 피해 있으면 차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엔진만 마모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황교안이 각성하고 행동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어를 피해서 뒤로 바꾸자고 촉구하는데 황교안에게 힘 몰아주자는 사람들은 닥치고 가속 페달에 힘을 몰아주자며 기어 같은 건 신경 쓰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힘이 모아졌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결국 안위감만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원진이 애국당원들 에너지 낭비시키는 거 비난한다면 진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홍준표에게 뒤통수 맞고 나서야 개안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는 좀 눈을 뜨시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